자, 우리 김기주 전문가님, 오늘 정말 많이 기다렸어요. 이번 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이 신기록 더하기 신기록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배터리주 강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5G의 축제이지도 않았나 싶을 정도로 강하게 뒷심발이를 해주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전문가님, 오늘 어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3월부터 사실 지금껏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지겹도록 이야기를 했던 게 네. 주도 섹터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 플랫폼, 그리고 핀테크, 건강기능식품, 5G 이런 부분들을 매매하시면 편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곡점이 궁금할 겁니다. 사실은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37만 원 이상에서는 단기 비중 축소를,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오늘과 내일 부분에 어제 부분에 있어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섹터 부분이 더 가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화려한 불꽃이 나올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나서 또 조정을 받으면 또 매수하십시오. 그 변곡점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혹자들이 하시더라고요. 무슨 강의하냐, 뭐 종목을 이야기를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종목은, 그 섹터 하나의 안에 있는 종목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LG화학이 가는데 삼성 SDI가 안 가고 그러지 않죠. 자, 여기에서 매번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또 강조드리고, 그리고 가운데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할 겁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 꿈의 시대, 꿈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시대다. 그죠? 그래서 프라이스 투 드림 레이시오 시대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시장의 시대 변화의 혁신 아이콘 애플과 테슬라의 이야기를 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제적 디지털 전환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 성장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런 유형의 종목,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64.5%, 그리고 아마존이 30.7%, 다 최근 1개월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떤 얘기냐면,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오르냐? 그죠? 경제가 안 좋으면 경기 민감주가 안 좋은 거지, 성장주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야 왜 매번 나와서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장주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 그림은, 이 도표는 여러분들께 무수히 많이 보여준 도표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2차 전지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이다. 그리고 언택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게임 관련주,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관련주. 자, 거기에서 성장주 정말 대시세를 냈습니다. 그죠? 대주전자재료가 3월 19일 저점으로 해서 575%, LG화학이 난리가 났죠. 제가 2차 전지 특집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LG화학이 글로벌 시장 배터리의 마켓의 1위다. 그죠? 그 1위에 들어가는 부분, 거기에 삼성 SDI가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 SK이노베이션이 올라오면서 우리나라 완성 배터리 업체들의 마켓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2차 전지의 소재로 작용하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동막, 그죠? 이런 쪽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카카오가 저점 대비 301%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도 사실 오늘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틱톡과 위챗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미국 트럼프에 의해서 사실 오늘 IT 소부장이 좀 조정을 보이긴 했어도 주도 흐름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또 NHN 한국사이버결제 오늘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 양호하게 나왔죠. 자,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 김희수 전문가와 함께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이 성장주가 맞을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올라온 리포트들을 좀 종합 분석을 해봤는데 배터리주가 그러면 더 오를 수 있을까? 계속해서 성장 섹터가 맞을까라는 부분도 있는데 중국의 경쟁사보다 지금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의를 집중 있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지금 전문가님 미소를 띄고 있는데 제 말이 좀 마음에 들어요. 저 좀 잘했을까요, 전문가님? 자, 예. 마이크가 떨어진지도 모르고 계속 혼자 이야기한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그 이전부터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던 핵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네.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잘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면 다시 또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5G까지 난리가 났죠, 네. 오늘. 화려한 시세, 이렇게 화려한 시세가 나올 땐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5G 쪽은 아직도 또 남아있다. 그런데 중장기에 대한 부분, 단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장기로는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리가 프리미엄에 주는 이유는 성장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을 때만큼 제가 리세션이 어떻고 뭐 기술 혁명이 어떻고 기술 침투가 어떻고 이런 게 성장으로 가는 진로라는 거예요. 그냥 LG화학이 좋아서 그죠? 배터리가 잘 팔려서 이런 부분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고 왜 이게 더 올라갈 수 있고 정말 위험하다라고 할 때는 언제인지 여러분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그 중국과 인도 그리고 중동 인프라 구축할 때 조선철강 건설 기계 지주화 이 업종 종목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게 항상 주도 섹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려운 잉여 현금 흐름이 뭔지 그죠? 아마존의 잉여 현금 흐름 그리고 또 뭐예요? 테슬라의 잉여 현금 흐름, 또 2차전지 대장주 LG화학과 삼성 SDI, 또 플랫폼 관련주 네이버와 카카오의 잉여 현금 흐름이 어떻다. 그게 그 속에서 핵심은 뭐냐? 투자를 계속했었던 게 이제 투자의 본격 회수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접어들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겠어요? 열광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 이야기했었던 파괴적 혁신의 3단계 주가 반응이 가장 격렬한 시기에 와 있는 게 지금의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장주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기존 산업,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전기차가 새로운 산업인가요? 아니에요. 내연기관을 대체하는 산업입니다. 플랫폼 관련주들이 새로운 산업을 아주 우리가 몰랐던 산업을 시작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뱅크, 그죠? 뱅크가 우리 경험하던 부분을 인터넷으로 가져온 거고 보험, 대면으로 들던 것들을 그러한 사업들을 인터넷으로 갖고 온 거 기존 산업을 침투하면서 더 격렬하게 성장하고 있는 게 지금의 성장주들의 섹터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죠. 리세션 기간 동안에 항상 더 기술의 침투가 빨라진다. 그것이 준비가 안 됐었던 게 아니라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준비된 기업들이었었는데 코로나19로 통해서 기술 침투가 더 가속화됐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기술혁명은 없다. 그죠? 리세션 시기에 기술 침투가 가속화된다. 이 이야기도 참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했죠. 어떤 기술이 침투되면 생활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렇게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죠? 기존의 PER로 평가하면 정말 그 주식을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단서를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기술 침투가 어디까지 왔느냐, 2차 전지가. 플랫폼이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그러면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단기로는 기술적으로는 비중을 축소했다가도 또 조정을 받으면 사야 되는지 안 사야 되는지
그것이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주가와 기술 침투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침투율이 10%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그 다음 도약을 했죠. 그죠? 그리고 애플이 10% 기술 침투 들어온 이후에 조정을 좀 세게 받은 이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지금의 배터리 산업이, 지금의 5G 산업이, 지금의 플랫폼 사업이 어느 정도의 기술 침투일까지 왔는지, 그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소비시장 온라인 침투율입니다. 미국은 2월에 14.9%에서 5월 20%, 플랫폼 쪽에서는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까지는 온 거죠. 미국 시장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죠? 우리가 항상 주식은 바닥 최저점 꼭지점에서 살 수 없고 최고점 꼭대기에서 팔 수 없습니다. 그죠? 주식은 항상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이 있듯이 기술 침투율이 30%가 넘어가면 그 섹터가 암만 좋아도 새로운 변화, 새로운 흐름을 갖고 가기 전까지는 그 섹터의 부분을 공략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죠. 자, 플랫폼, 인터넷, 온라인 침투율입니다. 그럼 전기차 침투율은 얼마냐? 제가 여러분들께 경계해야 되는 침투율이 10%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죠? 10% 정도 가면 일단 센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상승을 한다. 20% 가면 그때는 그 산업에 대해서 전략이 실현하고 그만둬야 된다. 그런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6월 달에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역대 최고인 3.56%가 나왔습니다. 그죠? 내연기관 자동차가 다 역성장하는 가운데에서 비단 전기차 부분도 유럽 쪽에서는 판매가 좀 덜 됐어요. 코로나19의 영향이죠. 그러나 팔린 자동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3.56%의 시장 침투율밖에 안 된다. 아직 10% 가려면 멀었죠. 그죠?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2차 전지가 앞으로도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러나 조정은 오겠죠, 단기적으로. 그죠? 2주 동안 LG화학이 실적이 좋아서, 그죠? 에코프로비엠이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각 섹터에 다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좋아서 그 섹터의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계속 너 올리니까 나 오르고 하면서 오른 주간이 이번 주간이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축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 흐름은, 단기 흐름과 중장기 흐름은 틀리죠. 그죠? 중장기 흐름은 계속 보다. 그죠? 5G는 오히려 더 춤해야 된다. 왜? 그죠? 주파수 경매가 다음 주, 그 지난달 미국의 주파수 경매했던 부분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행여 이번에 우리 쪽이 될 확률이 높은데, 혹시 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본격적인 5G 투자 주파수 경매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기술 패권 전쟁에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대선 전까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틱톡과 위챗의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릴 만큼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해집고 들어가는 우리 삼성전자를 비롯한 SKT나 이 통신업체들 부분에 있어서의 힘은 막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성장 드라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새롭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주 전쟁, 뉴 스페이스라는 부분입니다. 자, 테슬라가 전기차 업체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테슬라를 만들기 이전에 스페이스 X라는 우주 개발 업체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죠? 유인 우주선을 8월 2일 날 발사 성공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를 예상하는 부분이 저궤도 인공위성 쪽이다. 그죠?
테슬라를 그냥 전기차로만 보지 마세요. 애플을 그냥 휴대폰 회사라고 자꾸 보지 마셔라.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업들인 겁니다. 우리가 공상 영화나 만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상상했었던 부분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그런 굴지의 회사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기술의 개발, 생활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읽을 수가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사실 로켓에서 인공위성까지 이 업스트림 과정에서는 미국의 기업들이 선도합니다. 그죠?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아마존 그리고 페이스북조차도 우주 개발에 뛰어드는 상황이에요. 반면 다운스트림 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도 3개 정도의 기업이 있습니다. 2개 기업은 상장이 돼 있고 1개 기업은 비상장된 기업이고 사실 뭐에서 미국이 열받았느냐면 사실은 구소련이 멸망하면서 그죠? 붕괴되면서 그죠? 우주 전쟁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이 좀 등한시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 이전을 하고 그런 가운데 중국이 2018년 12월 8일 날 달나라에 착륙했죠. 창어 사원과 뭔가 해서 달 뒷면에 착륙한 세계 최초입니다. 아폴로가 1969년에 달 앞면에 착륙한 이후에 한 번도 뒷면에 착륙한 적이 없어요. 중국이 그런 기술을 개발해내니까 그죠? 엄청나게 열받은. 지금 화웨이를 견제하고 틱톡을 금지시키고 위챗을 금지시키는 것이 다 기술 패권 전쟁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가운데 우주 전쟁 부분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가운데 스페이스X의 타임라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넘어가도록 하고 테슬라와 아마존, 테슬라의 스페이스 X 이네들의 기술은 로켓 재활용입니다. 로켓을 재활용해 여러분 쓰레기 재활용이 아니고 그죠? 그게 어떤 기술? 발사를 한 이후에 역추진으로 다시 발사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술. 그죠? 시험 발사도 성공을 했습니다. 아마존의 블루 오리진 나사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 수직 이륙과 착륙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그것을 지금 이용해서 올해 말부터 뭐 이 여행객을 모집하는 흐름들을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하룻밤 자고 오는데 5천만 원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 정도이고 또 30일은 3억인가 그렇답니다. 하여튼 돈 많으면 우주 여행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위성 사업의 이익 규모 이것이 미국 시장에서 또다시 그 관점으로 방향을 갖고 가는 성장의 흐름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도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될 또 다른 성장 산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한번 소개를 시켰고 글로벌 위성 산업의 위성 사업 규모나 또 사업 이익 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시고 사실 바빠서 제대로 다 소개를 자세한 설명을 시간 제한 때문에 못했는데 이 부분도 제 이름 김기수 주식 치면 유튜브에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